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 그 초반부에 이런 말을 들었었죠. 한국의 맥주 수출을 금지한다면 아마 한국인들은 발광할 거야. 그 사람들은 일본 맥주 없인 살아갈 수 없다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일명 맥주좌 다케다 츠네야스입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됐을까요? 아니요. 그의 예측을 코웃음 치듯이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죠. 오히려 일본인들이 한국의 음식이 없으면 발광하기 직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한국 음식을 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 주간문춘에서 2019년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밥 반찬에 대해 조사하고 탑 10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반찬 10개 중 한국 반찬이 3개나 있었고 심지어 순위까지 높았거든요. 10위 오징어전, 3위 김치인데 김치는 단무지, 우메보시를 제치고 일본에서 당당히 절임류 1위로 올라선 지 오래됐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명란젓입니다. 이런 결과에 한국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동조선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었는데요. 특히 1위를 차지한 명란젓은 일본의 대중반찬으로 유명하지만 대부분 알다시피 엄연한 한국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876년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개항한 후 일본과 교역을 시작했죠. 일본은 이를 기회 삼아 명태잡이 사업을 독점했고 조선 노동자들에게는 명태의 창자와 알 등 부산물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조선 노동자들은 그 알로 젓갈을 담가 먹었는데 부산 초량시장에서 이를 맛본 한 일본 상인이 명란젓을 일본으로 가져가 멘타이코라는 이름으로 판매했죠. 우리의 음식 명란젓은 이렇게 아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밥 반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일본의 김치 사랑도 어마어마한데요. 88 올림픽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매운 음식 붐과 함께 김치는 일반화되었고 슈퍼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죠. 또 1990년대엔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 한국에서 수입한 김치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에 대한 사랑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죠. 2011년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이 일본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냄비 요리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김치찌개가 1위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방송사로 잘 알려진 채널 사쿠라 제작진은 결과에 의심을 품었고 직접 거리 설문에 나섰는데요. 일본 시부야에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200명에게 설문했죠. 그 결과 한국 요리 김치가 좋다라며 이번에도 역시 김치찌개의 압승이었습니다. 채널 사쿠라의 진행자들은 후지TV 방송 내용은 조작이라고 주장하려다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곤 코리아타운 외에도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일본인이 많다니 정말 의외라며 날조는 아니니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애써 담담한 척을 했죠. 김치찌개가 일본 여성의 냄비 요리에서 1위를 차지하던 비슷한 시기에 일본 농림중앙금고가 도쿄 인근의 초중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학교급식 메뉴를 조사해봤는데 이번엔 탑3로 김치볶음밥이 올라왔습니다. 1위는 카레, 2위는 튀김빵인데요. 이 메뉴들은 오래전부터 일본 학교급식의 공식 메뉴였지만 3위에는 이전까지 랭킹 밖이었던 김치볶음밥이 오른 겁니다. 당시 이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김치볶음밥이 메뉴로 채택되고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미각이 학교급식에서도 인기 메뉴를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했죠. 그리고 김치는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식량신문은 2018년 1년간의 포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절임 제품의 판매액 순위를 발표했고 그 결과 전국 순위에서 도카이고쿠우마 김치가 11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판매액은 4억 7,079만 엔으로 우리 돈 약 46억 7천만 원 정도인데다가 상위 20위 중 김치 상품은 15개로 2017년보다 3종이나 늘었죠.
이런 현상에 대해 전 일본 스케모노 협동조합 연합회의 후지카와 겐시로 전무이사는 김치는 그대로도 먹지만 다른 스케모노에 비해 김치 돼지고기 볶음,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 음식 사랑은 결국 상권으로까지 영향이 미쳤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하라주쿠, 신주쿠 등 도쿄의 유명 상권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올해 4월과 5월에는 일일 매출이 이전의 10%에 불과한 곳도 많았습니다. 하반기쯤엔 정부가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면서 매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곳이 대다수죠. 그런데 시노쿠보는 과거 유명 상권과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 측은 현재 시노쿠보 일일 유동인구를 12만 명이던 코로나19 이전을 기준으로 80% 수준까지 회복한 약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한류의 힘 덕분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가요, 음식, 미용 산업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이 잇따라 방문하면서 코로나19나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죠. 실제로 시노쿠보를 찾은 한 일본인은 이곳에서 치즈 핫도그, 호떡 등을 먹으며 거리를 걸으면 마치 서울 홍대 입구, 명동 등에 온 느낌을 받는다면서 코로나19로 한국 여행이 어려운데 이곳에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겐 거리를 걸으면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흔한 일인 반면 일본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에 최근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뚱카롱, 소떡 등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음식들은 바로바로 시노쿠보에 소개되고 있죠. 이를 판매하는 음식점 앞에는 일본 젊은 층이 몰려 주말 저녁에는 웨이팅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 시노쿠보와 달리 폐점하는 매장만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1980년대 화려한 의상을 입은 다케노코족, 어두운 분위기의 고스 패션. 코로나19 2차 대유행, 다시 한국 방역에 주목하는 나라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4,3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유럽에서는 2차 유행이 현실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에 따라 해당 지역 방역 당국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유럽 언론들이 한국을 비롯한 모범적 방역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봄 1차 유행 당시와는 다른 이유 때문이다. 왜 한국처럼 안 되지? 그렇다면 유럽발 2차 유행의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코로나19에 대해 발생 경로를 포함해 관련 정보가 현저하게 부족한 현 상황에서 병리학적 원인 규명은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방역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시민의 생활 방역으로 수렴되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을 벤치마킹한 나라들의 경우 한동안 선방하는 듯 보이다. 왜 다시 악화되는지 이유를 파악하는 게 해당국에게도 또 한국에게도 중요하다. 어쨌든 우리는 생활 방역으로 2차 유행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구 언론들이 한국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같은 모델을 사용한다 해도 결과에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지난 13일 영국의 가디언은 영국이 코로나19 관련 검사와 추적을 했음에도 미미한 효과밖에 얻지 못한 이유를 분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영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진단검사와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120억 파운드가 소요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왜 미미한 효과밖에 얻지 못했을까? 한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신이 끝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동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이 신문은 지적한다. 세계적 대유행 확산 초기에 앱이나 하드웨어를 통한 모니터링을 포함해 진단과 추적이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영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효과적 방역을 막았다는 것. 게다가 앱 다운로드와 사용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 신문은 지적하고 있다. 격리 수칙 준수 문제 역시 영국의 효과적 방역을 방해하는 문제로 제기됐다고 이 신문은 밝히고 있다. 정부 역량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이 신문은 영국의 검사 인력이 부족해 진단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까닭의 검사 추적 시스템의 유용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외신들의 지적. 가디언은 영국이 검사와 추적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이 모델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다. 왜 같은 모델이 한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실패했을까? 가디언의 지적과 앞서 언급한 한국형 방역 모델의 5가지 요소를 비교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 우선 영국에서는 충분한 검사를 위한 인력이 부족했다. 정부의 책임에 귀속되는 문제다. 그리고 역학조사의 필수적인 추적을 실패했다. 첨단 정보기술이 충분히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해서 가디언은 한국의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는 재난 상황을 규정한 해당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순발력이 요구되는 문제인데 이 역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에 해당한다. 정부와 시민 사이에 수준 높은 주권 민주주의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도 관련이 되지만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공개해야 하고 시민은 이에 대해 감시를 전제로 하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가디언은 란셋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정부가 내놓는 공중보건 지침이 명확한 나라들이 검사와 추적을 잘 활용한 나라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나라는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한국이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 마스크 착용 여부가 방역 성공 여부의 차이였다고 지적하는 언론도 있다. 미국의 월간 애틀랜틱은 10월호 기사 더 COVID-19 폴 서지 이즈 히어 We can stop it 에서 한국은 광범위한 봉쇄를 실시하지 않고도 코로나19 대응에 매우 성공적이었다면서 대신 보편적인 마스크 착용과 감염 의심자 식별을 위한 추적, 핀셋 격리 등의 조합을 활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역시 미국의 CNN은 13일 코로나19에 대한 서구의 많은 국가, 특히 미국의 실패가 아시아인들의 관점에서 놀라운 것처럼 보이지만 마스크 착용만큼 코로나19 대응 방식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 많은 서구 언론들도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어떤 모델을 적용하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하느냐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원론적 이야기임에도 세계적 대행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마저 지켜지기 쉽지 않은 명제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전까지 이번 겨울을 생활방역으로 이겨내야 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명제이기도 하다.